66세 남편이 등산 중 조난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밤새 걱정했던 아내. 그런데 구조될 때 다른 여자와 같은 침낭에서 발견됐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였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사고 전부터 이미 계획된 일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화가 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내가 선택한 복수 방법을 보시면 속이 시원해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숙 씨는 66세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 동철 씨와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어요. 동철 씨는 2년 전 정년 퇴직한 후 등산이 유일한 취미가 됐죠. 매주 토요일이면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악회 사람들과 산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정숙 씨도 좋아했어요. 운동도 하고 건강해지니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휴대폰을 욕실까지 들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일이었죠. 예전엔 거실 소파에 두고 가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두 번째, 등산복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동철 씨는 평생 향수를 안 쓰던 사람인데 그것도 여성용 향수 같은 냄새였어요. 새로 산 세제냐? 고 물어봤더니 산악회에서 누가 뿌린 것 같다며 얼버무리더라고요. 세 번째, 산악회 단톡방에 올리는 사진이 이상했어요. 정상에서 찍은 풍경 사진만 올리고 정작 남편 얼굴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전엔 정상 정복했다며 V 사인하는 사진도 자주 올렸는데 말이에요. 정숙 씨는 나이 들어 예민해진 건가 하며 넘겼지만 마음 한편으론 찜찜했어요. 특히 남편이 산에서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게 신경 쓰였죠. 집에선 늘 피곤해하고 짜증도 잘 내던 사람이 산에서 돌아오면 왜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지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뭔가 설레는 것 같은 표정을. 정숙 씨의 의심은 점점 구체화됐어요. 결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늘은 카풀로 간다고 했는데 뭔가 수상해서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갔어요. 아저씨, 지난 토요일 새벽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차량 파손이 있어서요. 경비원 아저씨가 모니터를 켜주는데 새벽 4시 57분 화면을 보니 남편이 혼자 차를 타고 나가고 있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 차 타고 간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나갔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현관 신발장을 정리하다가 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등산용 보조 배터리가 2개나 있었어요. 하나도 비싸서 아까워하던 남편이 왜 2개씩 샀을까요? 그리고 휴대용 인공 열패드도 2인용 포장 박스가 있었어요. 영수증을 보니 분명히 EA라고 적혀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열었는데 여성용 헤어 고무줄 2개가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작게 M, S, Y. 이니셜 스탬프가 찍힌 거였어요. 정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산악회 명단을 뒤져보니 윤미선이라는 58세 여성이 있었거든요. 미선, 윤미선?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여분용이야. 산에서는 안전이 우선이잖아. 그리고 고무줄은 누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치밀하고 안전에 신경 쓰는 사람이었나? 40년 결혼 생활에서 여분을 준비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운명의 토요일이 왔습니다. 기상청 예보로는 오전엔 맑았지만 오후에 비가 올 예정이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나갔지만 이번엔 더 일찍 4시 30분에 나갔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힘든 코스라서 일찍 출발한다고 했어요. 산악회 총무인 최 반장 씨의 말에 따르면 그날 총 10명이 지리산에 올랐다고 해요. 7시에 집결해서 7시 20분에 들머리에 진입했는데 중간 능선에서 A팀 6명, B팀 4명으로 나뉘었다고 하더라고요. 빠른 조와 느린 조로 나눈 건데 남편은 평소 체력이 좋지 않아서 B팀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B팀에는 윤미선이라는 58세 여성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전엔 별일 없이 올라갔는데
점심 먹고 나서부터 날씨가 급변했어요. 안개가 훅 끼더니 쌀락눈이 섞이기 시작했거든요. 능선에서 바람까지 불면 체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죠. B팀에서는 샘터로 우회해서 대피소 방향으로 가겠다고 무전을 쳤는데 그게 마지막 교신이었어요. 오후 1시 52분, 드디어 119 신고가 들어왔어요. 여기, 길이 안 보여요. 지늘기 미끄럽고, 같이 있긴 한데 밤까지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샘터지나 갈림길 근처인데, 배터리 20%. 목소리는 여성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죠. 왜 남편이 아니라 여자가 신고를 했을까? 그때는 단순히 여자가 더 침착했나 보다 했어요. 2시 17분에 구조대가 편성됐고 4시 40분에 동절기 경보가 내려졌어요. 체감 온도가 영하 7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조난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하필 윤미선과 함께 길을 잃었을까? 다음 날 아침 7시 20분, 드디어 구조됐다는 소식이 왔어요. 정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구조 현장에서 목격된 장면은 충격적이었어요. 남편과 윤미선이 같은 침낭에서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구조대원이 말했어요. 두 분 한 침낭 쓰셨네요. 잘 버티셨어요. 손가락 발가락 감각 확인할게요. 윤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어제 바람이 너무. 그리고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만 했어요. 구조대장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루트는 낙엽에 빙설이 깔리면 표지 리본도 헷갈립니다. 대피소로 가는 건 잘한 판단이에요. 저체온은 시간과의 싸움이라서 체온 보존을 위해 한 침낭에 들어가거나 체온을 공유하는 건 생존 지침에 있어요. 그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정숙 씨도 머리로는 이해하려 했어요. 살기 위해서였겠지. 산에서는 생존이 우선이니까.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하산 후 임시 구급 텐트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는 남편과 윤미선을 봤는데 둘이 주고받는 시선이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고마움이나 생존에 대한 안도감 이상의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거든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던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 눈빛은 잊혀지지 않더군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나를 그런 눈빛으로 본 적은 언제였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남편은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화면을 정숙 씨 쪽에서 안 보이게 기울여서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남편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휴대폰 화면을 항상 손등으로 덮고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갔어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직접 세탁기를 돌렸죠.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빨래를 한 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내가 할게라고 하면 운동 삼아서라며 거절했어요. 며칠 후 산악회 뒤풀이가 있었어요. 조난 사고 때문에 모두들 걱정했지만 무사히 구조돼서 축하하는 자리였죠. 사람들은 대부분 다행이다 분위기였지만 분위기가 묘했어요. 특히 누군가 농담 섞인 말을 했어요. 두 분 합이 좋으시네. 생존 합이라고 할까? 그러자 윤미선이 웃음과 경계 사이의 표정으로 답했어요. 그땐 살아야 했으니까요. 남편도 어색하게 웃으면서 정말 운이 좋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숙 씨 눈에는 둘의 표정이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마치 둘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산악회 단톡방에 이상한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다음 주 평일 번개 산행 어떤? 미세먼지도 좋고. 그런데 그 뒤로 비공개 소모임 채팅방 초대 알림이 떴어요. 방 이름은 초록 대피소였습니다. 정숙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 방 이름이 왜 하필 대피소일까? 그리고 세탁기를 돌리다가 또 발견한 게 있었어요. 여성용 헤어 고무줄. 그것도 M, S, Y. 이니셜이 찍힌 것 말이에요. 이번엔 3개나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모르겠다며 시치미를 뗐어요.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산 입구 공영주차장 관리실을 찾아갔습니다. 사건 수색 협조 때문에 일시 보관하고 있는
CCTV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면을 확인해보는 순간 정숙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고 하루 전인 금요일 저녁, 남편 차량이 주차장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후 다른 차가 남편 차 옆에 섰고 검은 등산 자켓을 입은 여성이 내렸어요. 그 여성이 자기 차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 남편 차로 옮기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거든요. 2인용 침낭 포장 박스였어요. 그것도 새 제품이었어요. 사고 전부터? 정숙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집에 와서 카드 사용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 봤어요. 남편 명의로 결제된 내역이 있었거든요. 트래킹 전문샵에서 결제한 내역이었는데 2인용 침낭, 휴대용 열패치 2개, 티타늄 코펠 2인 세트. 결제일은 사고 3일 전이었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살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그동안 남편이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던 모든 물품들이 사실은 윤미선과 함께 쓸 목적으로 산 거였어요. 심지어 조난당하기 전날 미리 물품을 전달까지 했던 거죠. 정숙 씨는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죠.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며 나를 속였다는 게. 남편 휴대폰 요금까지 확인해 봤어요. 최근 3개월간 특정 번호로의 통화량이 급증했더라고요. 윤미선의 번호였어요. 정숙 씨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CCTV 스틸 사진, 카드 결제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M, S, Y, 이니셜이 찍힌 헤어 고무줄까지. 남편이 산에서 돌아온 저녁, 정숙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설명해. 남편이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그냥 산 친구야. 산에서 버틴 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살기 위해서였다고. 그래, 대피소에서 버틴 건 이해할 수 있어. 생존이 우선이니까. 근데 사고 전에 미리 2인용 침낭 사고, 열패치 2개 사고, 심지어 전날 밤에 미리 전달한 건 뭐야? 그리고 미선이 헤어 고무줄이 우리 집 세탁기에 계속 나오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추워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산 거야. 안전이 우선이라고 했잖아.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까지 해? 정숙 씨는 차갑게 답했어요. 40년 살면서 내 표정은 다 안다. 특히 거짓말할 때 표정은 확실히 알아. 며칠 후 산악회 정기회의가 있었어요. 정숙 씨는 A사 용지에 정리한 자료 한 묶음을 가져갔습니다. 회원들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안전을 핑계로 개인적인 만남을 계획하고 사고 이후에도 초록대피소라는 비밀 채팅방까지 만드는 행위는 산악회의 명예와 다른 회원들의 안전을 해치는 일입니다. 윤미선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날은 정말 살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정숙 씨가 냉정하게 답했어요. 그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이 문제죠.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정숙 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죠. 대피소에서의 체온 공유 자체는 생존 지침이라 그것만으로는 유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전 구매 내역, CCTV에 찍힌 물품 전달 장면, 반복적인 비공개 만남, 개인 물품이 집에서 발견되는 것 등은 관계의 지속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정서적 배신과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도 주장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덧붙였어요. 특히 중요한 건 사전 계획성이에요. 즉석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흔적들이 명확하니까 이는 고의적인 배신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냉정하게 결정했어요. 나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록하고 증명하기로 했죠. 며칠 후 정숙 씨는 이혼 소장과 함께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남편에게 건넸어요. 남편이 주저하며 물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정숙 씨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산에서 길을 잃은 건 이해해. 하지만 40년 결혼 생활의 길을 버린 건 당신 선택이야. 나도 내 선택을 할 권리가 있어. 남편은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윤미선과의 관계, 사전 계획, 그리고 조난 사고를 기회로 관계를 더 진전시키려 했던 것까지.
미안하다. 처음엔 정말 그냥 친구였는데 어느새 감정이 생겼고 그날을 기회로 확인하고 싶었다. 정숙 씨는 답했어요. 감정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배우자를 속이고 계획적으로 행동한 건 용서할 수 없어. 정숙 씨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산악회에 정식으로 안전수칙 개정안을 제출한 거예요. 단독 하산 금지, 팀 단위 체크인 및 체크아웃 의무화, 대피소 장비는 개인 소유가 아닌 공동 비품으로 사전 비치, 회원 간 사적 만남 유도나 강요 시 즉시 제명, 모든 안전장비 구입과 산행 비용은 투명하게 공개. 이 모든 규정이 통과됐어요. 다른 회원들도 이번 사건으로 경각심을 갖게 됐다며 동의했거든요. 특히 2인용 개인 장비 반입 금지 조항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앞으로는 혹시라도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원천 차단한 거죠. 윤미선은 결국 산악회에서 탈퇴했어요. 다른 회원들 시선이 불편했겠죠. 남편도 마찬가지로 산악회를 그만뒀어요. 정숙 씨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산악회 활동은 계속했어요. 이번엔 여성 회원들과 함께 안전한 산행 문화를 만들어가기로 한 거죠. 재산 분할도 정숙 씨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어요. 남편의 고의적 배신 행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 거죠. 특히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 행위로 판단되면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정숙 씨는 그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파트를 정리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죠. 4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진 건 슬프지만 거짓된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1년 후 정숙 씨는 새로운 산악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이번엔 여성 전용 산악회죠. 안전 수칙도 더 체계적이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어요. 정숙 씨는 안전 담당 임원을 맡아서 다른 회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요. 산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규칙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산행 중에 후배가 물었어요. 선배님, 남편분과 이혼하신 거 후회 안 하세요? 정숙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아쉽긴 하죠. 하지만 거짓말과 배신 위에 쌓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혼자서라도 진실하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 우연히 전 남편을 마주쳤어요. 홀로 등산복을 입고 혼자 산에 가는 모습이었죠. 윤미성과도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조난사고 이후로 관계가 어색해져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했어요. 1년 후 정숙 씨는 새로운 산악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이번엔 여성 전용 산악회죠. 안전 수칙도 더 체계적이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어요. 정숙 씨는 안전 담당 임원을 맡아서 다른 회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요. 산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규칙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산행 중에 후배가 물었어요. 선배님, 남편분과 이혼하신 거 후회 안 하세요? 정숙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아쉽긴 하죠. 하지만 거짓말과 배신 위에 쌓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혼자서라도 진실하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 우연히 전 남편을 마주쳤어요. 홀로 등산복을 입고 혼자 산에 가는 모습이었죠. 윤미성과도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조난사고 이후로 관계가 어색해져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했어요. 정숙 씨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계획까지 하며 만났던 사이가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거구나라는 생각만 들었죠.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혼 문제나 주변 시선 때문에 헤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국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일탈과 흥미 정도였던 거죠. 정숙 씨는 새로운 산악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더 높은 산에 도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설악산 대청봉까지 올랐고 다음 달에는 한라산을 계획하고 있어요. 혼자가 된 후 오히려 더 자유롭고 당당해진 것 같아요. 40년간 남편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의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숙 씨가 만든 새로운 안전 수칙들은 다른 산악회에도 확산되고 있어요. 지역 산악연맹에서 정식으로 채택해서
표준 안전 수칙으로 만들었거든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산에서도 인생에서도 안전하고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처음엔 단순한 조난 사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치밀하게 계획된 불륜이었다니. 정숙 씨가 발견한 증거들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지 않나요? CCTV, 카드 내역, 개인 물품까지. 모든 게 사전에 계획됐던 거였어요. 하지만 더 대단한 건 정숙 씨의 대응이었어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서 법적으로 해결한 것도 그렇고, 산악회 안전 수칙까지 바꿔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 것도 정말 현명했죠. 생존을 위해서였다는 말로 모든 걸 정당화하려 했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어요. 사전에 준비한 2인용 침낭, 미리 전달한 장비들, 비밀 채팅방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거든요.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 해도 일상생활 속 작은 증거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들통나는 거죠. 그리고 정숙 씨처럼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배울 점이에요. 이런 흥미진진하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도 궁금해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